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중국 오렌지캣의 블라스터 테카맨 블레이드입니다. 우주의 기사 테카맨, 98년인가요? SBS에서 방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우분이 정말 연기를 잘했다고 호평이 자자하고 지금도 이렇게 글을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 98년에 방영을 했다는데 그때 왜 못 봤지? 본 기억이 없네요. 그때 입대를 한 후라서 못 봤을 것 같네요. 저는 오히려 이 테카맨 블레이드를 중학생 때 친구들하고 동네 비디오방에서 이렇게 몇 편 빌려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테카맨이 1975년작인 우주의 기사 테카맨의 리메이크작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얘도 참 되게 변신이 힘들잖아요. 보면은. 근데 75년 원작을 보면은 정말 변신이 너무 힘들어요. 로봇 메카 안으로 주인공이 들어가서 온몸에 막 철조망이 칭칭 감기면서 막 전기 같은 게 막 감전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변신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생 때죠.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변신을 하면서 지구를 구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잠깐이나마 했었습니다. 되게 힘들게 변신을 하는 그 장면만이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테카맨 블레이드도 우주의 기사 테카맨의 리메이크작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얘들도 변신이 나름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보진 못했고 나무위키에서 스토리를 보니까 이게 점점 주인공이 파국으로 치달아가던데요. 형제의 난, 가족끼리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게 변신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30분밖에 변신을 못 하거든요, 주인공이. 그러면서 변신을 하면서 자꾸 이제 세포가 파괴되고, 세포가 파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 블라스터 테카맨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블라스터 테카맨으로 무사히 진화했는데 변신을 할 때마다 기억을 점점 하나씩 잃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닉네임 그런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최후에는 마지막 보스를 쓰러뜨리지만 결국에는 기억도 잃고 하반신도 마비되고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새드 엔딩이야. 그래서 좀 암울한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더라고요. 암울한 거 좋아하는데 한번 찾아볼까 봐요. 우주의 기사 테카맨이 70년대작이 어떻게 엔딩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끝까지 보지 못해가지고. 동네 유선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비디오가 중간에 수입이 끊어져가지고 이게 끝까지 해주는 애니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투장 다이모스, 그리고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 별나라 손오공 등등의 여러가지 애니를 많이 해줬는데 이게 끝까지 본 기억이 없어요. 유선방송사에서도 비디오 테이프를 다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끝까지 틀어줄 수 없었겠죠. 중국 오렌지캣에서는 테카맨 블레이드를 프라모델로 먼저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블라스터 테카맨 블레이드를 다시 추가로 이렇게 발매를 해 주었습니다. 가격은 5만원 중반대였고요. 근데 5만원 중반대에 LED까지 들어있고요. 프라품들도 괜찮아요. 조립감도 괜찮고요. 만들면서도 상당히 좀 놀라워했습니다. 일단은 LED가 들어있으면 말 다 한 거죠. 만들면서 꽤나 좀 놀랬습니다. 프라품들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게 테카맨의 디자인이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쫙쫙 뻗어 있고 각이 쫙 서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손가락이 아팠어요. 찔려가지고. 이게 조립 영상 보시면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중간에 이게 손에 꼈던 장갑이 찔려가지고 구멍이 뽕 뚫어지고 그랬거든요. 좀 날카로워서 만지는데 좀 주의를 요할 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먹선을 좀 넣어줬으면 싶은 데가 몇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먹선 패널 라인 자체를 넣어주기가 이게 흘려넣기로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선은 과감히 패스를 좀 했습니다. 기본 구성품은 테카맨 본품과 초회 한정판인 스탠드, 그리고 그 일러스트 엽서,
그리고 뭐 여주인공 아크릴 스탠드, 테크 랜서, 예, 주 무기죠. 예, 테크 랜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테카맨으로 변신할 때 사용하는 요 크리스탈이 들어 있습니다. 요 크리스탈 안에는 요 자석이 들어 있어서 이 LED에 온 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되면 꺼지고요. 한번 되면은 녹색으로 점등, 다시 한번 살짝 해주면 이렇게 볼테카 LED가 전멸하게 됩니다. 손은 여러가지 손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조립을 안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편손이 한 쌍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테크 랜서를 질 수 있는 손이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아직 안 만들었지만 주먹손하고 편손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의 주먹손, 그리고 요 테크 랜서를 질 수 있는 손, 이렇게 해서 네, 추가적으로 이 손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형을 한번 보시죠. 네,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어깨, 그리고 잘록한 허리, 튼실한 허벅지와 알쌍한 종아리를 거쳐서 이렇게 뾰족한 다리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뒤쪽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스터 테카맨만의 그 뒤에 날개 같은 이런 표현까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LED는 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슬라이드를 넣어주면 안에는 LED가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머리만 점등되게 되고요. LED를 일단 꺼줘 보겠습니다. 네, 길게 누르면 LED가 꺼지고요. 그러면 요거를 어깨를 이렇게 슬라이드 해줘도 LED가 안 들어오죠. 네, 전체적인 가동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머리 가동은 한 요정도. 네, 그리고 이게 그 리드선 때문에 그 목이 이게 뒤로 완전히 젖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뒤로 완전히 젖히면은 이렇게 목이 탈락돼요. 빠집니다. 요 부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설명서에는 이렇게 목을 뒤로 이렇게 젖혀질 수가 있는데, 요 안쪽에 그 LED 배선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개는 네, 여기는 360도 돌아가요. 좌우로 이렇게 요 정도 움직이고요. 어깨는 네, 요 정도까지 들어집니다. 어깨 장갑 때문에, 그리고 요 뾰족한 요 부분 때문에 어깨는 잘 들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여기 LED 선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게 이 팔을 이렇게 크게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돌려주다가 리드선이 단락되면은 이제 이게 안 들어오겠죠. 허리는 앞 뒤로 요만큼 움직이고요. 이게 뒤가 좀 무거워서 이게 세워놓으면 이게 뒤로 이게 점점 젖혀지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는 가동은 이 정도. 다리는 옆으로 안 벌어져요. 이 장갑 때문에 다리가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장갑이 없으면 꽤 벌어질 거예요. 네, 장갑이 없어도 한 이 정도 벌어지네요. 그리고 무릎 관절은 이중 관절로 이렇게 나름 쫙 접혀집니다. 그래서 무릎 앉아가 되냐 하면은 네, 잘 돼요. 네, 보시면 무릎 앉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절 강도는 이 다리 쪽은 적당히 뻑뻑하거든요. 근데 이 허리가 약간 너무 좀 헐공감이 좀 있습니다. 허리가 너무 좀 헐공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팔이 좀 애매해요. 여기서 이게 상박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좀 걸려요. 그래서 이 상박을 이렇게 좀 돌린 상태에서야만 이렇게 젖혀집니다. 이중관절이긴 한데, 네, 이게 이중관절이긴 한데 크게 이게 접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뭐 이렇게 너무 외장이 이렇게 너무 좀 화려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팔을 상박을 좀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접혀야 이렇게 위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조형이 아주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질 때 조심하지 않으면은 찔려요. 찔리고 좀 아픕니다. 그리고 이 다리에 이제 신축 기믹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볼테커를 발사하는 장면에서 이 다리를 이렇게 좀 밑으로 잡아 뺄 수가 있는데, 네, 안 빠져요. 원래는 빠져야 하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빼려고 몇 번 하다가 불안해가지고 그냥 뒀습니다. 안 빠지는 거 뭐 굳이. 어깨 가동은 어깨는 앞으로 이렇게 좀 더 빠져서 이게 볼테커 자세를 하는데 좀 유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치맛자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날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이렇게 볼 조인트를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날개 때문에 이 좀 뒤가 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스탠드에 세워놓으면은 자꾸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지게 됩니다. 테카 렌스를 가지고 들고 있는 포즈를 좀 취해 주었습니다. 어우, 힘드네요. 이게 상에서 좀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상에서 하려면은 막 이렇게 뭐 커튼 치고 막 이거저거 해요. 준비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요, 자꾸 꾀만 늘어요. 네,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조형은 잘 나왔습니다.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고 그 테카맨의 그 날카로운 외형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 날카롭다 보니까 이렇게 찔리면은 좀 많이 아픕니다. 주의하지 않고 찔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푹 박힐 정도예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립감은 네,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립 난이도는 건프라 HG를 만드는 정도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LED 배선을 할 때 그게 좀 약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 LED 배선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끼기도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워낙 작아가지고 이렇게 이 PCB 기판에 이렇게 선을 꼽는데 그거 생각보다 좀 시간 좀 잡아먹더라고요. 네, 조형도 나름 나쁘지 않고, 이게 전체적인 마감 품질이라던가 프라이 품질, 그리고 이게 이제 글로시 광택이에요. 저 하얀 외장은.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참 좋습니다. 이 킷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LED죠. 네, LED 가동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자석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이마에 센서와 그리고 눈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발광량이 좋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볼테커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제 어깨 장갑이나 팔 장갑을 이제 슬라이드 해주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해주면 이게 이제 스위치가 돼서 이렇게 어깨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팔 장갑 부분도 슬라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쫙 빼면은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원래는 이게 팔짱을 끼는 자세거든요. 이 자세가 팔짱을 끼는 자세로 해야 이 볼테커 자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적을 쓸어버리는 궁극의 필살기, 궁극 오일을 이렇게 발현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끝나면 LED의 나라 중국이 아니죠. 이렇게 LED를 자석으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 네, 이제 전멸을 하면서 그 이제 볼테커 이 기믹을 보여주게 됩니다. 깜빡깜빡 하면서 색도 변해요. 잠시 감상하시죠. 파란색, 적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약하게 파란색이 들어갔다 마지막에 이제 녹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LED 발광량도 좋고요. 그리고 LED 기믹도 생각보다 너무 좋고요. 이렇게 눈도 같이 깜빡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눈은 깜빡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좀 아쉽더라고요. 네, 오히려 요 테카 랜서를 끼는 것보다 이렇게 볼테커 자세를 하고 있는 게 더 멋지더라고요. 네, 발광량을 보기 위해서 네, 불을 좀 꺼줘 보겠습니다. 이걸로 오메가 데카맨도 쓰러뜨린다고 하죠. 그리고 주인공도 장렬하게 이렇게 반병신이 된다는 그런 슬픈 우주의 기사 데카맨 블레이드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까지 이렇게 참 지구를 구한다? 좀 멋진 영웅의 이야기긴 한데 그렇게까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웅이 아닌 거죠. 단점을 꼽자면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제 과한 어깨 장식이나 이런 외부 장갑 때문에 가동성에 약간 제약이 생긴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요 팔 부분, 요 부분이 묘하게 그 안 다물어져요. PCB판을 이쪽에 끼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꽉 안 들어갔는지 이렇게 꽉 담으려고 해도 이렇게 잘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가운데가 이게 틈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서대로라면은 요 다리 부분, 요 발 부분, 요 발목 부분이 빠져야 돼요. 그 발목 부분이 더 길게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아니 뭔 수를 써도 안 빠지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뭔 수를 써도 이 밑으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조형이 괜찮게 나와서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목 부분에 약간 비샘이 보여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차가 약간 있어서 네, 요 투구 가운데로 이렇게 빗샘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긴 한데 네,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요게 신경이 쓰이신다면은 순간 조절제로 붙이셔가지고 사포질 하시면 되겠죠. 중국 프라모델 회사들의 약진이 참 두렵습니다. 건담을 카피하는 수준에서 지나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IP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테카맨 시리즈를 만든다던가 그 청만처럼 데츠카 프로덕션과 손을 잡고 그 아톰을 만든다던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비라이센스 제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달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제품들이 나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저희야 너무 좋죠. 이게 주변에서 이게 뭐 니네들은 이렇게 맨날 짭만 사냐 그러는데 이게 짭이 아닌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녀석들도 정품 라이센스예요. 여기 박스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타츠노코 프로덕션, 네,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근데 참 중국은 어떻게 보면 놀라워요. 이렇게 일본 회사하고 이렇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게 정식 라이센스로 발매를 하는데, 아톰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10만원이 안 넘어요. 특히 아톰은 9만원 안쪽이었잖아요. 그리고 요 테카맨 같은 경우는 6만원이 안 돼요. 5만원 중반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 거 되게 생각하면은 이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밖에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국내에도 좀 이런 걸 발매해주는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아카데미에서 이제 가리안 시리즈 이렇게 좀 내주고 있는데, 좀 묘하게 좀 이렇게 품질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뷰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선뜻 손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중국 오렌지 캣의 블러스터 테카맨 블레이드 리뷰였습니다. 네, 완성품이 아니고 프라모델이에요. 네, 프라모델이어서 가격이 좀 완성품보다는 저렴하고요. 몇 가지 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단점을 상회하는 멋진 조형이 참 눈에 보이는 프라모델입니다. 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외형도 멋지지만 거기에 그 LED 기미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국의 약진이 참 무섭네요. 언젠가는 이제 이 중국제 프라모델이 그 일본 반다이사의 가격을 넘어서는 날이 올까요?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프리미엄 붙어서 가격이 비싸지는 날이 올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다반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엄청 저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반째도 약간 이렇게 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의 뭐 그 반다이 kit과 거의 가격이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런 걸 따지면은 이제 중국 제품도 이게 뭐 환율 문제나 뭐 그런 걸 따져서 이게 가격이 좀 올라간다고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들고는 있습니다. 테카맨의 팬이시라면은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 오렌지 캡에 보면은 이게 테카맨 블레이드 전작인 블러스터 말고 테카맨 블레이드도 있습니다. 그거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셔도 좋고요. 나는 궁극 진화 형태인 블러스터 테카맨이 좋다 하신 분들은 요걸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3제로나 여러 군데서 완성품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완성품은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LED가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볼테커 장면을 연출할 때 이렇게 좀 화려함을 볼 수가 없는 것도 좀 아쉬운 장면이죠. 그리고 일단 이 오렌지 캣 이 제품이 좋은 게 전체적인 조형이 너무 잘 나왔어요. 조형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빠졌고 이게 비율이 좋아서 참 이쁩니다. 근데 과거 이 테카맨 나온 거 완성품들을 보면은 약간 이게 비율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옛날 제품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실이나 스티커가 없는 거는 단점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완벽한 스펙 분할이 돼서 뭐 실이나 이게 스티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선을 굳이 넣어주지 않아도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 이 오렌지 캡의 제품이 그 원작의 리파인을 이렇게 잘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원작과 동일한 구수한 좀 리파인을 이렇게 잘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오렌지 캡에서 그 마동왕 그랑조트 있잖아요. 그랑조도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디자인이 상당히 구수해요. 이렇게 이제 변형 기믹 같은 걸 보면은 연동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기믹이 있거나 그런 기믹들이 있는데, 디자인 자체는 되게 이렇게 좀 구수한 편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모데로이드 쪽에서 나온 제품이 금장도 들어가 있고 화려합니다. 오렌지 캣은 약간 그 좀 되게 심플하게 좀 나왔어요. 대신에 이제 가격도 심플하죠. 예약 받고 있는 가격이 할인가 해가지고 42,700원, 43,000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대신에 그 모데로이드 거
그랑조는 좀 이렇게 7만원 정도가 넘어가고요. 이게 노란색 부분들이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리파인도 잘 돼 있어요. 패널 라인도 깊게 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좀 이렇게 세련된 디자인은 그 모델로이드 쪽이, 그리고 좀 구수한 디자인은 저 오렌지 캣 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데카맨 요 디자인도 심플하죠. 뭐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좀 과하게 리파인된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뭐 그런 취향에 따라서 완성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심플하게 뭐 만들고 싶다, 심플한 거 좋아하고 LED 들어오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립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렌지캣의 블라스터 테카맨 블레이드 프라모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르셨던 분들은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구독 취소됩니다. 원래는 마크로스 제품들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게 VT1이 안 오네요. 와야 되는데 전혀 올 생각을 안 하네요. 이게 업체를 하나 잘못 골라가지고 지금 아주 묶여 있습니다. 진짜 내가 왜 그 업체에다가 신청을 했는지. VF1S 메카닉 에디션 그거 잘 구해주셔가지고 믿고서 구매했는데 지금 원래 이게 받으신 분들은 벌써 이미 받으셨다는데 8월 초에 받으셨다는데 이제 9월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네요. 뭐 연락도 없고 진짜 클레임을 걸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냥 중고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뭐 기다리면 언젠가는 받겠죠. 뭐 다른 분들도 보니까 아직도 못 받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 거 보니까 믿고 기다리다 보면은 뒤통수 맞을라나요? 하여튼 마크로스 제품을 이렇게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와야 리뷰를 하죠. 이제 애들 방학도 끝나가지고 리뷰 영상도 좀 잘 찍을 수 있겠구만. 참 안 도와주네요. 네, 하여튼 긴 리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모두 취미에 빠져드는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